아파서 헬스장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운동 좀 하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결국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서 이제 근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게 좀 약간 과학적인 원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헬스를 하면은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거는 힘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은 그냥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놓으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얘는. 근데 누가 얘한테 기를 불어넣어주냐면은 뇌가 지배를 해줘야, 명령을 내려줘야 얘가 움직이는 거고, 여기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우리 삼겹살 먹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령을 받는 체계가 중요한데, 이 머리 세포는 60쪽에나 있다 그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육이라는 거를 혹시 고려하면서 혹시 하시나요? 근력 운동을 한대요. 아, 근력 운동 하세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근육 한 몇 개쯤 되는지 한번 세해 보실래요?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거? 아, 네네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뭐 상체하면 여기 하나, 뭐 전완근 이거 4개, 5개, 6개, 7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뭐 하겠죠, 그죠? 상체하고 엉덩이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은 600개 정도 돼요, 600개. 600개의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제가 이게 팔을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헬스장 가면은 팔 들기 하면 뭐 이쪽 여기 삼각근이라 그러나요? 우리는 델토이드, 우리는 의학용어를 쓰긴 하는데, 뭐 여기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들면, 그러니까 선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100% 걸리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는 다 보조하는 근육들이 600개의 근육이 각자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 동작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육을 운동시켜서,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아파서 헬스장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운동 좀 하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결국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서 이제 근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게 좀 약간 과학적인 원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헬스를 하면은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거는 힘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건데, 힘을 쓴다는 건 지금 당장 힘을 쓰면은 약간 펌핑은 되지만 몇 달 해야 근육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은 여기를 소모한 거예요. 소모했기 때문에 머리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많이 소모한 곳에다가 에너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운동한 다음에 보충제를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보충제를 먹고 운동하지 말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나면 여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쪽에다 막 단백질을 투입하니까 근육이 막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하면은 여기에 에너지를 막 보내주니까 좀 힘이 세지고 하니까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통증이 다시 돌아오냐면, 600개의 근육의 퍼센테이지를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오는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만약에 허리가 아팠어.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허리가 안 아프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 체형이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일어서셔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허리를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하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를, 이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 꼬리뼈를 이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다리 힘이 들어가는데, 이때 허리의 힘이 경감됩니다. 경감돼. 뭐 하체 힘이 예를 들면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되게 세밀하게 보자면은 600개의 근육 중에 아주 짧고 아주 깊은, 소위 우리가 그걸 코어라고 얘기하죠. 코어. 근데 이제 코어라는 개념은 되게 깊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코어가 있는데, 코어라는 거의 기본은 작고 깊은 거잖아요. 작고 깊은 거에서부터 운동이 발생한다 그래요. 팔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이렇게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지금 보시면 팔 다시 한번 올려보실래요? 어깨가 아픈데 중요한 건 이게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갈비뼈가 한마디로 뜬 거예요. 떠.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이렇게 과하게 수축한다 그러죠, 이거를. 과하게. 그러면 앞, 뒤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가장 깊고 가장 짧은 근육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 있다 그래요. 여기. 그래서 코어를 복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복근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복근 몇 개 안 되지. 근데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에서는 목에만 근육이 한 60개 있어요. 60개. 그러니까 목 운동 이렇게 하나, 둘, 뭐 이거를 해서는
좋아지기 어렵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짧고 깊은 근육들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서 컨트롤을 할 때 한 번의 힘을 쓰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일 먼저 받쳐주는 근육들이 제일 깊고 제일 짧은 근육을 제일 먼저 그 다음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걸 우리가 운동 동원 순서라 그래요. 운동 동원 순서. 운동 동원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운동을 하면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야 위에가 튼튼할 텐데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계속 이걸 과사용한다 그래요. 과사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허리가 이제 이렇게 딱 바로 서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하체 힘이 빠지는데 어쨌든 사람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힘을 줄 때는 허리가 안 아픈데 다리 힘을 못 쓰니까 여기에 과사용. 많이 사용한다. 얘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댄스를 하시니까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은 그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프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과사용이라 그러는데 이 머리에서는 많이 쓰면 근피로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젖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산을 근육에 보내줘서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 거냐면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젖산이 쌓인다는 건 그걸 우리가 근피로라 그러는데 근피로가 쌓였다 그러면 젖산이 쌓이고 젖산이 쌓이면 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600개 중에 만약에 하나의 과사용 근육이 생겨서 걔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599개가 600개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빠져서 셋이서 4명 몫을 하면 셋 중에 1명이 또 퍼질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퍼지는 거예요. 그럼 걔 사용 안 하죠. 또 하나 퍼지고 또 하나 퍼지고 또 하나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과사용이 왔던 데가 만약에 허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사용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걷다가 나중엔 이렇게 하고 걸을 수밖에 없는. 허리도 못 쓰니까. 이렇게 하다가 목도 아파서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깨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어. 근데 이제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허리를 대신하는 어떤 이렇게. 근데 우리 인체가 만약에 그걸 대리 기능이라고 컴펜세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만약에 허리만 다쳐도 걸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발을 다치면은 다른 쪽 발로 이렇게 보조해서 걷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쪽이 다치면 이쪽이 아프다. 근데 이걸 대리 기능이라 그러는데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될 건 뭐냐면 하체가 약해져서 허리를 과사용했다. 그러면 허리를 조지는 게 아니라 과사용은 지금 원래 얘가 100% 사용해야 되는 거를 150%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50%를 왜 썼는가? 50%를 어딘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50%의 힘을 어떤 근육이 과사용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치료점은 과사용한 부위가 아니라 그 사용하지 못한 마이너스 50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문가들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치료사가 치료했을 때는 통증이 좋아지는데 어떤 치료사가 했을 때는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가 아직은 어깨 아파서 병원 갔는데 자꾸 발가락 만지고 있으면 잠깐만 발가락 치료 받고 있다가 저기요 야 나 어깨 아파서 왔는데 왜 발가락을 자꾸 하고 지랄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겠죠? 근데 여기를 치료 받으셔야 어깨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점차 제가 강의를 많이 할수록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중심부는 아까 EV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골반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가 근육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입 1, 타입 2.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어 운동은 타입 1이라 그래. 타입 1.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생물 시간에 뭐 지근, 속근 이런 거 우리 인체는 어쨌든 타입 1 근육이 80%고 지근, 속근 중에 지근, 속근 중에 지근이 80% 속근이 20%예요. 근데 지근, 속근의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근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비뼈 3번 앞으로 내밀으세요. 내밀어. 이 반응이 딱 맞는다. 뭐 아까 저기 3, 4, 5번 디스크라 그랬는데 4번 땡겨. 어떻게 이래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자 4번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지력이 떨어진다 그래 그거를. 그게 우리 인체의 80%라고요. 80%. 나머지 20%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자 하나 둘 이 운동을 아니 지금 이건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의학의 사이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근육은 내가 100% 잘 운동해도 20%만 운동한 거야. 우리 인체 전체에서. 나머지 80%는 듣질 못하니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자료에 보시면 자꾸 손으로 가서 대 있는 그런 치료사가 손을 갖다 대줘야만 그 부위에 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는 조금 좋아지다가 에너지가 이제 발산되니까 좋아지다가 결국 그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우리 댄스는 약간 다이어트 목적도 있나요? 네. 다이어트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지근들이 하는 겁니다. 지근들이.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지근이 이제 지라는 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 지근은 천천히 대신에 지구력이 강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 살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산소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근들은 유산소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어죠. 달리기를 안 했는데 뭐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그런 거 잘 하시던데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운동을 시키면 되게 정적으로 운동하는데 땀이 막 나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지근들을 소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땀이 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때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치료를 받는데도. 근데 그런 습성을 가지는 근육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사의 손을 타야만 치료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타입 1, 타입 2, 그러니까 지근 속근 중에 더 먼저 발동이 되는 건 지근들이,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지근들이 먼저 지구력을 깔아주고 그 위에서 이제 속근들이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구선수, 골프선수, 뭐 볼링선수 이런 분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새는 야구선수 구속 올리려고 어깨 운동 안 시키잖아요. 밸런스를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항상 같은 밸런스를 사용해야 제구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바로 팔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리와 허리 쪽에 세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80%에 해당하는 지근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인체를 치료한다는 거. 제가 지금 골반 하나를 돌리려는데 그거 하나 돌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 팔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팔을 들었는데 한쪽 팔을 올렸을 땐 안 아팠어. 네. 이쪽도 한쪽 팔을 들었을 때는 안 아팠는데 네네, 양쪽을 같이 들었을 때 아팠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 갔는데 네. 주구장창 여기만 조진다 네. 안 가셔도 돼요. 그 병원 안 나 어차피. 그러니까 네. 통증만 줄이는 거니까 맞죠? 그렇죠. 예. 그럼 뭔 말인지 그렇다. 예. 이게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배워가요. 예, 현실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부위는 그냥 과사용일 뿐이고 현재 아픈 부위일 뿐이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전체 근육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가 약하기 때문에 얘가 아프냐가 중요한 거지 이 아픈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통증의 기초입니다. 먼저 이 중심부를 먼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중 지지라는 게 있어요. 체중 지지. 그 체중 지지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양쪽 골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골반의 정렬이 잘 맞는가를 먼저 체크하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상관없이 중심부의 정렬을 무조건 맞춰줘라. 결국에는 전체 뼈를 다 맞춰줘야 돼. 위치를 한번 보는 거야. ASIS라고 하는 데는 여기 만져보시면 이 앞에 튀어나온 뼈 있죠? 튀어나온 뼈 2개 있어요. 여기가 ASIS예요.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돼요. 이거를 딱 잡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거울 보시고 본인들 이렇게 여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이 뼈 이거 이거요? 이거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잡으셨나요? 예. 튀어나온 거 2개. 네. 잡으셨나요? 튀어나온 거 2개. 얘죠, 얘. 네. 그럼 이게 딱 보고 자기의 그 튀어나온 뼈의 위치가 잘 맞나 한번 보세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틀어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증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벌써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기능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다른 기능들이 다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치료를 할 때도 그 부위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운동 동원 순서라고 말씀드렸던 지근들이 발동되는 가장 빠른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은 이 골반을 맞추실 때는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게 맞춘 거예요, 위치. 그 다음에 골반이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이 틀어지면은 다리랑 이게 다 변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맞췄으면 다리를 들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변형된 골반에 다리를 일단 맞춰줍니다. 자, 이로 팔 다시 올려보세요. 아픈 게 줄거나 뭐 편해지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올렸을 때 통증이 조금 감소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이렇게 왼팔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프시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왼팔은 조금 아파요. 아플 수 있어. 네. 그러면 골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 위치로 갖다 놔. 제 위치로 갖다 놓고 이번에는 왼쪽을 앞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왼쪽을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다리를 들었다 내리고 다시 들었다 내리고. 이게 감이 더 좋네요. 다시 한번 팔을 들어보세요. 올라가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이건 우리가 보는 거니까. 조금 나아요. 이쪽이 좀 나은데. 네, 나는 이쪽이 조금 그쵸? 그런 느낌이 난다. 가벼운 느낌은 났어요. 방금도 다리 들어 올릴 때 느낌이 다르죠, 그죠? 네네, 아까 했을 때랑. 느낌이 났어요. 뭔가 모르게. 그럼 아까 우리 옆으로 했을 때 아픈 거 혹시? 옆으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근데 아까 골반을 이렇게 바꿨을 때 제가 이제 제 힘이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다리 무게가 달라져요. 이 자세에 따라서 이 혈관이 돌잖아요. 이 자세에 따라 혈관 기능이 달라져. 이게 우리가 또 그게 있어요. 아주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안 빠지는 부위. 제가 살 뺀 거 얘기하기 웃기긴 한데 저는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렇게 운동을 막 하는데 뭐 팔뚝살, 뭐 아랫배, 뭐 엉덩이 잘 안 빠지는데 그런 데는 체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이 쌓이는 원리거든요. 이 무게 차이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은 불편한데 쌓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골반이 틀어져서 여기가 불편해 그러면 보호하려고 머리에선 여기에다 지방,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여기다 단백질 보내듯이 똑같이 여기가 불편하면 지방질을 보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불편한 거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이 지방질은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기를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하고 해도 그 틀어진 거를 교정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교정하니까 다리 무게가 달라져요. 맞아요. 즉시 달라져요. 즉시. 다리 무게가 달라지는 게 느꼈고 아까 이쪽에 골반에 계속 조금 통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똑바로 앉으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운동 동원 순서에 입각해서 치료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픈 데를 막 기계를 갖다 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 근데 이제 근본을 찾을 때는 근본을 찾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운동 동원 순서 가까이서부터 먼 쪽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외복삭은 들어봤습니까? 아마 삼겹살 헬스장에서도 무슨 외복삭은 막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외복삭은 운동을 자 해볼게요. 외복삭은 운동도 눈과 귀가 없는 애야. 걔를 이렇게 하나 둘 이걸로는 운동이 안 됩니다. 운동이 안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복사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트레이너, 치료사 전부 합쳐가지고 자, 외복사근 어디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외복사근은 갈비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에. 그러니까 이 갈비뼈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외복사근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갈비뼈를 한번.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갈비뼈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12개 있다 그래요. 갈비뼈 12개. 갈비뼈가 12개인데 1번부터 12번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11번, 12번은 여기 떠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우리가 3, 4, 5번 지금 3, 4, 5번 디스크 그러면은 네. 3, 4, 5번은 여기 요추를 얘기해요. 요추. 이 요추는 특성이 뭐냐면 갈비뼈의 보조를 못 받아요. 얘는 갈비뼈가 없이 그냥 척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다리나 어디가 안 좋을 때 여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여기는 갈비뼈가 있으니까 잘 사용을 못 하죠. 대신에 이제 갈비뼈를 왜 여기다 해놨냐면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약간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11번, 12번이란 말이에요, 갈비뼈가. 그러면 이제 이 옆에서 보면은
10번이 있어요. 여기 10번. 근데 10번이 이렇게 봤을 때 10번이 여기 붙는 게 아니고 앞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있는 애가 7번이에요. 7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외복사근은 5번에 붙어 있다고요. 5번에.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7, 6, 5 여기에 붙어 있는 여기. 거의 가슴이죠, 가슴. 그러니까 외복사근 운동을 하나를 틀어가지고 대각선으로 하세요. 안 돼. 운동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갈비뼈 5번 부위를 여기서 만지면 이제 이 갈비뼈가 7번이라 그랬죠? 이 갈비뼈 7번, 6번, 5번 부위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외복사근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외복사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명령을 까먹은 거야. 오래 안 써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걸 쓰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이제는. 일단 5번을 먼저 이렇게. 지금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체중 지지를 하실 때 허리를 펴실 때 한마디로 여기를 많이 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 폈다는 건 지금 외복사근 그 힘이 하나도 없게 선 거예요, 지금.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때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썼던 부위는 사용을 좀 덜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써야 될 힘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추 부위. 그리고 이제 꼬리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천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세이크름이라고 천골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동작을 하실 때 몸이 기울여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뒤에서 지탱하는 게, 그러니까 허리를 펴려다 보니까 또 등을 폈어요, 방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자세 교정을 해도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이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 체계를 바꿔주셔야 돼요, 체계를. 그러니까 지금 힘을 쓰려고 그러면 자꾸 팔로 지탱하려고 그러고, 내가 팔로 지탱했네? 그러니까 또 등을 펴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에요. 이 패턴을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바꾸려면 그때 치료사의 손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 손이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위치에 정확하게 가서 일단 많이 쓰는 데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귀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한다는 게 바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상한 모양의 그 몰랑몰랑하게 생기는 게 하나 있죠? 요 놈이 바로 눈과 귀가 없는 놈의 감각을 담당해주는 이런 감각 수용체라 그러는데, 이거 리셉터라고 얘기하는데, 파치니 소체라고 하는, 파치니 소체 이렇게 얘기해요. 파치니 소체. 이 파치니 소체가 들어봤어요? 파치니라는 이름 뭐 여기저기 많죠, 사실. 이 파치니 소체가 느낌을 느껴서 그 부위를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파치니 소체 앞에 제가 이제 막 그립이라는 걸 써놨는데, 이 그립이라는 거는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치료사들은 이런 그립을 써요. 이런 그립. 이 손가락은 펴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와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그쵸? 훨씬 더 좀 묵직하고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전문적으로 늘리는 거는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직접 잡고 늘려줍니다. 이렇게. 전체 근육을 직접 잡고 전체 근육을 다 늘려줘야 돼요.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그립을 사용하고 거기에 작동되는 애가 그 파치니 소체라는 애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가서 그 파치니 소체라는 애를 가지고, 그 파치니 소체는 원래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압력을 느낀다 그래요. 프레셔, 압력을 느낀다. 내가 압력을 줘서 이걸,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지금 근육 사용이 좋아졌죠? 이게 이제 운동 효과예요. 있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래 선생님이 쓰셔야 될 근육은, 뼈는 이겁니다. 이거. 얘를 갖다가, 얘도 이제 느낌이 좀 약한 애기 때문에, 느낌을 이렇게 많이 줘요. 많이.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허리를 바짝 펴는 게 아니라 등은 오히려 잠궈주고, 숨 쉬세요. 숨 멈추시면 안 돼요. 원래 체중 지지를 잘 하는 이 부위를 이렇게. 그렇지. 얘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등판이 아프지. 왜냐하면 이 근육을 너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힘이 들어가요. 이미 하는 행동에 힘이 들어요. 여기 이제 힘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잡는 법을
왜냐면 우리가 발레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으잖아요. 아. 이 코어로 이렇게 잡아서 요 느낌은 여기는 알겠는데 네. 여기를 쓰니까 하도 안 쓰다가 보니 여기 등판이 힘이 자꾸 들어가요. 지금도 등에 힘이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이제 자꾸 흠이 들어가네요. 네네네. 네. 원래 그렇게 써있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그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령 체계를 바꾼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늘상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맞아, 위가 자꾸 올라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제 우리는 그 해부학적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져봐서 커브가 잘못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뼈까지 내려와야 여기가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맞지 않는 구조 여기. 그러면 지금 복근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복근의 힘이 점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그렇지. 이렇게. 자, 똑같이 허리 편 건데 아까 이렇게 편 거랑 지금 패턴을 바꿔준 거야. 자, 지금도 지금 그냥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패턴을 바꿔서 요 레벨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 좀 더 붙여서. 그렇지. 자, 조금 더 팔을 한번 살짝 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팔 내렸다가 지금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 보이세요? 네. 그렇지. 팔 들기 더 힘든데요. 더 안 올라왔어. 팔 더 안 올라가죠? 더 힘들어. 오케이. 자, 일단은 원래 본인이 쓰던 힘을 못 쓰게 했더니 맞아. 더 약해졌어요. 예. 근데 지금 골반 아픈 건 어떠세요? 골반은 조금 더 오히려 나아지고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골반 아까 막 계속 앉아 있는데 계속 만졌는데 지금 5분 넘게 안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잠근 거, 이거 잠근 것만으로 골반은 해결한 거야. 이렇게. 제 손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 손만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본인이 그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손의 느낌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였더니 아까 그 통증이라고 했던 거 좀 줄어듭니까? 네, 조금 편해요. 지금 괜찮아요. 맞아요. 다시 지금 뒤로 갈 때도 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지. 다시 올렸다가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를 잠근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번엔 지금 여기죠. 지금 아까는 밑에가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체중 지지라는 거를 먼저 잘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팔을 올려보겠습니다. 팔이 편해지나 안 편해지나? 좋아요. 훨씬 아까 좋아요. 지금 편해. 네, 딱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문제는 팔이 아니라 이쪽이었다. 골반 문제였다. 그러면 그쪽을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듣지 못하는 거니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리 뭐 이렇게 가면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확 표정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바로 통합치료입니다. 근데 골반이 좋다. 느껴졌어요. 맞죠? 나 선생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그게 맞죠? 평소랑 자세랑 맞아. 느껴지면. 네.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프니까 성이 되니까 자세가 내 편한 자리를 자꾸 찾아가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움직이는데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한 자세로 있어야 덜 아프니까 자꾸 글로 가니까. 이 머리에서 컨트롤한다는 걸 제가 그런 걸로 증명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떤 운동을 해도 계속 이 자세에서만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조금 좋아지지만 결국 만성으로 간다. 선생님이 이런 치료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해서 패턴이 바뀔 때까지. 네. 바뀌도록 원래 이렇게 해야 계속 이렇게 해야 네. 이렇게 가기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줌바 댄스 할 줄 알아? 나 댄스 못 하는데? 그러면 한 달 배웠어. 너 댄스 할 줄 아냐? 이제 할 줄 알아. 그게 돼야 돼요. 그럼 골반한테 물어보는 거. 너 이제 좀 쓸 줄 아니? 이제 묻어나죠. 생활에.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자세가 바뀌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생활이 편해지면 치료가 완성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정말 안 쉽다는 것. 스스로 하기에도 쉽지 않다는 거. 진짜 안 쉽. 그게 문제야. 안